자, 그냥 설명을 갖다 한번 쭉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죠. 설명이 되니까. 자, 그냥 둥글게 그리시고요. 나라고 써보자 그래서 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자고 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그래서 나서부터 시작한 거 기억하시죠? 전체 이제 11차시 동안에 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대로 다 하진 않았지만 다 녹아져 있습니다. 글쓰기는 나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이렇게 가죠. 나를 드러내주는 일이다. 나는 누구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걸로 보통들 생각을 하죠. 나를 표현하면 저는 누구고요, 몇 살이고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청서 같은 데도 반드시 써야 되는 필수 정보로 돼 있고요. 근데 정말 나를 잘 알까? 언제 기분 좋은 때 있죠? 그래서 막 펼쳐나갈수록 자기 행복감이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내가 이럴 때 더 행복하더라 하는 거. 알고 싶은 것들. 어떤 게 또 떠오르시죠? 내가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하나도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연세가 드셨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호기심에, 지적 호기심에 충만해 있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꼭 고치고 싶은 것들, 나를 고치고 싶은 것도 있고 세상을 고쳐보고 싶은 것들도 있겠죠. 정말 쓰고 싶은 것들은 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맨 처음에 그 쓰고 싶은 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보면 우선 내가 뭔지 나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쓰기로 왔지 처음서부터 써보자 하고 시작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나서부터 출발해서 쓰는 걸로 생각하고 따져보고 파헤쳐보는 데서부터 쓰는 걸로 나가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무조건 쓰자는 아니라는 거. 정말 쓰고 싶은 것들. 여전히 나는 과연 누구일까? 섬세하고 풍요롭게 읽어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나를 읽는 일이다. 그러니까 쓰기는 곧 읽기고 읽기는 곧 쓰기다. 내가 새롭게 읽는다는 게 결국 새롭게 쓰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이제서 고민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처음서부터 이것만 그냥 고민을 하는데 이조차도 깊은 고민 없이 하루에 5분씩이라도 노력하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종이가 있으면 무조건 자기가 쓰면 그냥 1페이지에 좋은 글이 딱 나와야지 가능한 거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 글감, 주제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시죠? 우선 자유롭게 펼쳐보자. 그냥 떠오르는 대로 했습니다. 이 떠오르는 대로가 나중에 돌아 이렇게 해서 원형정리법으로 나중에 이어졌죠. 이런 식으로 쓸까 말까 망설이지 말라. 자꾸 망설이니까 무조건 빨리 써보자. 가능한 한. 일단은 속도를 1분 글쓰기, 2분 글쓰기, 3분 글쓰기 다 이런 것이죠. 절대 지우지 말자 했습니다. 근데 아직 여전히 지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오랜 습관이라 쉽게 버리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지우지 말자 이런 거고. 자, 이제 팔레트를 비유적으로 떠올리고 원형정리법이라는 것을 팔레트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익숙해지면 3분이나 5분 정도를 해보자 하는 것인데, 자, 이런 주제가 쉽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떠오른 다음에 나중에는 어느 부분에 어떤 자료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어느 부분에 좀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응용하고 변형하고 발전시켜 보자는 것이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더 좋다 하는 거. 그 다음 비난하고 비판, 비평은 말고 응용, 활용, 발전시켜라.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없다? 먼저 읽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원형정리법을 막 펼치실 때 별로 생각이 안 펼치다 하면 그 부분에 동맥경화가 있든지 아니면 별로 읽은 게 없든지. 근데 사실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별로 읽은 게 없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인생 경험들이 쭉 있는데 별로 읽은 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는 방법, 꺼내는 방법들은 모르는 거죠. 기억의 그 박스들, 그 상자들은 다 있는데 그 상자를 너무도 굳게 닫혀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열지 이걸 잘 모를 뿐인데 그 안에다 차곡차곡 다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원형 정리할 때 2단, 3단, 4단으로 막 펼쳐지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꾸 연습을 하시는 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안에 있는데도 못 나오는 경우고, 다만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 학원, 집이기 때문에 별로 떠오르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비슷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읽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이 책을 읽어야 되죠. 학생이라고 하는 시기도 그렇고 너무나 판에 박힌 생활들을 하고 있으니까. 몽땅 다 붙여보자. 무엇이든지. 심지어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물음표를 붙이면서 일자 하고 그것까지도, 물음표를 붙이라는 말까지도 물음표만 붙여야 되나 하는 식으로 이어가려면은 거기에도 물음표를 또 붙이셔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에 물음표를 붙이자. 심지어 그 물음표조차도. 자, 어떤 느낌이 들었나, 어떤 생각이 들었나 했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약간의 어떤 느낌들이 조금씩 듭니다. 굉장한 느낌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아주 알지 못하는 어떤 느낌들이 아주 조그맣게 자기도 모르게 차곡차곡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재밌는데 어떻게 되지? 이거 오래도록 생각해야 되겠다. 물음표를 붙이면서 선생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었죠. 자, 바로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읽어라, 집중해서 읽어라,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읽어라, 모두 우리가 원하는 독서 방법들이 아닌가. 물음표 간단히 붙여서 읽어도 이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뭔가 굉장히 훌륭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물음표만 붙여오면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읽는 거니까 쉽게 시작하자 하는 것이죠. 참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게 사실적 사고가 될 테고요. 어떻게 될까 하는 건 추리의 상상이고, 사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는 건 논리적 사고, 적절한가 타당한가 따져보는 건 비판적 사고. 이것도 이제 요즘 얘기하는 대학 시험에서 원하는 능력과 고스란히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차원이죠. 이거는 사실 차원. 그 다음에 개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것은, 이건 정책 차원이죠. 방안 차원입니다. 어떤 방안. 자, 물음표를 붙이면서 하고, 쉬운 데서부터 시작해 보자 하는 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물음표 붙이기. 그것만 이렇게 습관으로 갖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렵다고요? 옛날 이야기예요. 물음표를 붙이면 정말 재밌습니다. 옛날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에 물음표를 붙이면 재미있다 하는 얘기시고, 그래서 심청은 과연 효녀일까? 아버지를 두고 먼저 죽은 그 자식이 과연 효녀인가? 유교에서는 가장 불효하거든요. 전통적 사고에서는 가장 불효 막심한 죄를 졌는데, 가장
훌륭한 효노로 이렇게 가는 과정, 새로운 가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이기도 하죠. 온다를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바보겠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진짜 바보라면 평강공주는 페스탈로치보다도 더 훌륭한 교육자가 될 텐데 바보도 정말 최고의 장수, 고구려 최강의 장수로 만드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죠. 바보 온다를 고구려 최강의 어떤 그 장군으로 만들었다면 평강이 그럼 그 다음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상상도 해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다음 놀랍게도 세 가지로 묶을 수도 있는데 그게 말씀드린 아까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신성하다, 위대하다,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정말 행복한가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죠. 가치의 문제.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돈 누가 훔쳐갈까봐, 빼앗아갈까봐 또는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게 사람들의 보통 모습 아닌가, 어리석은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과 관련된 것은 가치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의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레스트 산은 그 8,848m인가. 자, 방안의 문제가 해서 가치와 사실과 방안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 또는 두세 개가 얽혀져 갖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놓여지고 이런 것 안에서는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했을 때 난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하는 사람하고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 있는 것이죠. 또 사실에 관해서도 계속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이유들은 계속 사실이 과연 사실인가 하고 믿는 것 따져보는 그런 탐사적인 프로그램들이잖아요. 또 서프라이즈 같은 것도 보면 뭐 쭉 나오다가 그런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런데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매 프로그램마다 그런데 나옵니다. 이렇게 알려졌다 그런데 하면서 서프라이즈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줄 알았어?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그건 사실 차원의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안 차원, 방안의 문제고. 네, 그래서 전제, 추론, 결론, 논증에 대한 얘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전제와 결론과 요것을 연결하는 추론, 요 한 세트를 논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한 세트를. 그래서 논증을 기반으로 하는 글쓰기가 논술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그러면 예시죠. 쉽고도 참신한 예를 들어야 됩니다. 쉽고도 참신해야 되지 예가 더 어려우면 이해할 수 없죠. 다음이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다시 말해 목표를 높게 가진 사람이 무엇이든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새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사람의 어떤 태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다른 각도나 입장이나 시각이나 패러다임 등을 활용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라고 하는 것을 동어 반복이 아니라 다른 각도나 입장, 시작으로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어떤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다 이 얘기만 계속 되풀이할 필요가 없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러면 높이 나는 뭐 솔개도 멀리 봐, 높이 나는 무슨 또 참새도 멀리 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 없이 그 차원에서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왜 새 얘기인가? 이건 사람 얘기다.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읽고 쓰는 자세를 가지시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 세 가지를 중얼중얼 외쳐라. 그래서 신기하게도 생각이 술술 풀려나가는 마법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주문 세 가지라고 해서 드렸고 기억나시죠? 질문, 답변, 사고, 독해 이런 것들과 연관됩니다. 육하원칙을 활용하면 더 재밌다는 말씀을 드렸죠. 6개의 질문은 6개의 사고의 축이다, 중심 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나시죠?
창업을 하겠다고 꿈꾸는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생각도 펼칠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하고 읽고 쓰고는 서로 같이 맞물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간, 시간, 대상, 동기, 방법, 주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동기나 대상, 동기가 뭐야 해갖고 접근을 계속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동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해서 계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추상화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구체화시킬 수도 있어야 된댔죠. 추상화시키는 것들이 요약에 가깝고 구체화시키는 것들은 표현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서술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자동차 불경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 신제품 차를 만들자 하고 그냥 끝나죠 보통.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중에서도 디자인을 개선하자. 그럼 디자인은 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한국적 디자인으로 아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가든지 아니다 서구적인 디자인으로 가든지 또는 뭐 체로키 인디안 디자인으로 가자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색동무늬를 넣어보고 보자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 색동무늬 있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색동무늬를 한국적인 문양의 어떤 상징으로서 펼쳐보자 하는 것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색동무늬를 넣어보자 하는데 보통은 자동차를 만들자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했을 때 디자인을 개선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디자인을 개선하자 어떻게 했을 때 한국적 디자이너라기보다는 그러면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모셔오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냥 다 맡겨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어떻게를 계속해서 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다. 색동무늬까지. 그러면 넣을 수 있는 디자이너를 찾아서 색동무늬를 보여주면서 그가 한국인이든 뭐 외국인이든 간에 색동무늬를 어쨌든 가장 한국적으로 가장 세계적으로 만들어 봐라 한다면은 이것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갈 텐데 가장 세계적이면서도 한국적이지 못한 것으로 가는 이유는 어떻게를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네, 다음이요. 나만의 책 쓰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직도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책 쓰기가 글 쓰기보다 쉽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렴풋이라도 조금 생각을 공감을 하신다면 성공을 한 경우고요. 아직까지 나는 글도 못 쓰기 때문에 책을 못 쓴다. 그러니까 글을 단순하게 모으면 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냥개비 100만 개를 만들면 나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오히려 글쓰기라는 게 가장 힘들고 가장 부담스러운 것인데 책 쓰기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자꾸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물을 주면 줄수록 더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가장 엄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존감을 갖는 것보다는 자학 내지는 열등감을 갖는 쪽으로 자꾸 자신을 위축시켜 나가는 그런 잘못된 글쓰기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 이제라도 글은 좀 빈틈이 있더라도 책으로 접근해 보자 하는 것이죠. 그럼 책 쓰기로 접근했을 때는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것이고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화수목 3일간 있었던 전국 독서지도 교사연수 책다새 10회째 10년째 독서연수의 주제도 책쓰기였는데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부담스러워서 왔다. 가르치기가 제일 힘든 것이 작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오셨는데 끝날 때쯤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 더 많은 자료를 달라. 더 많은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여기 모내기 글방에서도 처음서부터 여전히 고정관념을 갖고 지금까지도 나는 아직 책을 쓸 만한 때가 안 됐다. 지금 책을 쓸 만한 때가 됐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10년쯤 후에 쓰시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쓰셔서 10년간 쓰시겠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10년쯤 후 되면요 다시 또 10년 후를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원히 못 씁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서도 하버드니 동경대니 뭐 정말 유명한 외국에 한다 하는 대학들을 정말 다 다닌 선배가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 책을 한 권도 못 냈어요. 도대체 왜 배운 겁니까?
그 사람한테 들어간, 그 양반한테 들어간 엄청나게 많은 세계의 지식들, 그 많은 또 은사님들의 지식들이 다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벌써 환갑이 넘으셨죠. 그분은 언제 얼마나 많은 책을 다시 사회에 이렇게 환원하고 공동체에 이바지할 것인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영원히 그대로 묻혀버릴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겸허하게 자신을 비워내면 자꾸 차 들어오고, 그러고 내놓으면서 같이, 물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임해야 되죠. 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빈틈 있는 것들을 내놓으면서 뭐 나중에 고치겠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지금서부터 시작하면서 하다 보면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내기 글방도 결국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책일 겁니다.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장 1단원 끝난 겁니다. 2장 2단원으로 가는 길을 지금 모색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책 쓰기가 나의 삶을 구상하기로 다시 이제 좀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될 테고, 이 모든 것들이 처음서부터 다 갖춰진 대로 시작하는 저자는 사실상 없으니까, 어떤 부분은 무엇이 강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아주 강력한 동기,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쓰고 싶다, 또는 뭐 나는 지금 머릿속에 그냥 옛날 여러 가지 어떤 공무원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이런 게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이 또 강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이시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출판사 선택하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드릴 수 있거든요. 아는 분한테 가면 굉장히 쉬운 정보고요. 모르면은 도대체 모르는 것들이죠, 다. 우리 말에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 모르는 건 하는 것처럼. 근데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빤한 겁니다, 이게 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나만의 책 쓰기, 나의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자. 그리고 이미 시작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듭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책 쓰기 이미 시작한 겁니다. 뒤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쓰고 있다가 도망간다면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까지 오셔갖고 책을 쓰다 말고 나는 나중에 책을 쓰겠어. 도대체 어떤 책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정말 그 노벨상 수상에 빛나는 책을 갖다 쓰셔야 되는 겁니까? 또 그 책만이 책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식물들, 수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건 다 멸치야, 너는 고래보다 작으니까 소용없어. 너는 무의미해. 이런 식의 사고십니까? 그건 아니시잖아요. 다양한 생태계에 다양한 생물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책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자유롭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함께 계속 가보시자 하는 것이죠. 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팔레트처럼 생각을 펼쳐봅시다 하는 것이고요. 정말 쉽고 편하다 하는 것인데 연습을 좀 해보셨죠? 넘어가시고요. 원칙, 주제, 글감, 제목 이렇게 하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보라고 그랬습니다. 쭉 쓴 다음에 나중에 이거 내가 쓸만한 것들 이러면 동그라미 쳐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다 표시가 안 됐는데 없어지는 것들은 아까 이제 번호 나온 거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1번, 2번 순하고 1번을 1달러로 쓰면 되고 2번은 2달러로 쓰면 되는 것이고요. 다 됐으면 1번, 2번 지워가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여 쓰고 생각이 안 풀리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다시 말해를 다시 중얼거리면서 풀어보자 하는 것이죠. 문학 작품이 아닌 경우죠. 문학 작품에서는 굳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다시 말해를 쓰시면 곤란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묘사나 서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네, 다음. 자, 1달러, 2달러, 3달러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네, 또 그다음에 새로운 자를 찾았다면 덧붙여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넣는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대신에 조금 더 신중하자. 저렇게 중간에 쑥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는 정말 신중하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떠오른 것과 대등한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죠. 저렇게 쑥 들어오는 저 1.5가 왜 들어왔냐, 1, 2, 3이 있었기 때문에 1.5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지만 동시에
생각의 시간은 어쨌든 좀 짧았으니까 좀 놓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또 절대 지우거나 고치지 말자는 것이죠. 나중에 고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속 고쳐야 되고 몇 번씩 고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인터넷으로 다시 저도 한번 제가 맞춤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쓰는가 했는데 저도 다 맞추지 못합니다. 저도 다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띄어쓰기 사전도 옆에 놓고 봐야 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국립국어연구원이나 저쪽 부산대 쪽에 있는 그런 뭐 제가 나중에 페이스북에 올려놓을 텐데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지식의 차원입니다. 대체로. 물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어학자들의 차원에서는 학문의 차원이겠지만 맞춤법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붙여쓰기, 뭐 끼워 넣을 때 뭐 이런 문장 교정부 이런 것들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시면 됩니다. 출판사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다 자기네들이 고쳐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심지어 대필 작가도 있습니다. 말을 쭉 하면 그냥 받아 적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을 잡아주는 그런 고스트라이터라고 하는 대필 작가도 있기 때문에 책 쓰기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많으면은 그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구술하는 거죠. 말로 해주면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같이 공저식으로 펴내기도 합니다. 그런 고스트라이터의 존재를 아예 높여주는 거죠. 그 지위를. 그래서 이런 정서법, 맞춤법 이런 것에 너무 의존하실 필요는 없다. 너무 의식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다음 네, 그래도 걱정이 되고 머릿속에 팔레트들을 무수히 만들어 보시는 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요. 네, 그다음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블로그로 활용할 수도 있죠. 개인 블로그로 하면 좋고 블록이라고 하는 블로그 플러스 북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요. 페이스북에 올려진 거를 갖다 책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볼록북인가 하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네 글방에 올려진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다른 이제 시간 관계에서 못 만들었는데 블로그에 있는 것을 출판사와 같이 블로그에 올리면 출판사도 그 블로그 글들을 보면서 같이 협업하는 것들도 있고요. 뭐 나중에 다시 심화반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기억하시죠? 네, 넘어가시고요. 자, 주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요약했나요? 하는 것이죠. 이거 읽기의 차원을 또 같이 따져보는 거죠. 넘어가고요. 또 네, 같이 보자는 것이고 다시 떠오르시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다시 말해 기억나시죠? 네, 또 네. 자, 책을 잘 읽으면 당연히 책도 잘 쓸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물론 근데 읽기만 하고 여기까지 잘 쓸 수 있게 가는 과정에서는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저건 읽기의 차원이고 이거는 쓰기의 차원이니까 자기가 직접 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난 충분히 읽었어 하고 끝나면 자기만의 지식이 되고 자기 존재가 사라짐과 동시에 모든 지식들도 다 사라집니다. 경험도 사라지고요. 네. 네, 책은 내 관심이고 흥미이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생깁니다. 뭐 인세와 평판, 명예 등도 생기는데 무엇보다도 보람이 생기죠. 인세는 뭐 여기에 또 너무 목표를 세우시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 한다면 오히려 좀 문제가 생길 테지만 어쨌든 제일 보람이 제일 크죠. 네, 이 보람을 삶의 즐거움으로 또 공동체의 행복으로 바꿔보자 하는 것이죠. 또 네. 봉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디오북을 시작한다든지 그리고 무엇인가 같이 그래서 같이 이런 것에 동의하고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좋았죠. 사실 책다사가 없었으면 중간에 저도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교직 생활에 어떤 회의가 들고 그럴 때 실내에서 모자 쓴 애한테 모자를 좀 벗어라 그랬을 때 왜요? 뭐 이런 식으로 태연스럽게 하는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사실 상당히 괴롭거든요. 그게 점점 아주 선생님들을 괴롭히는데 책으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에서 책다세에서 제가 처음에 이건 책 쓰기 교육은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책다세이 선생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서 교정을 받았고 그분들의 아이들을 덧붙였고 이런 것들의 과정을 거친 게 지금 모내기 글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작은 누가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같이 할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막 한 3년 걸렸던 거를 정말 타고난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임 선생님들 이제 막 봄에 지난 봄에 임명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치를 갖다가 한 석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냥 확 흡수해버리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 하는 모임들을 지금 16년 넘어 하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따가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설문조사도 있겠습니다만 그 모내기 글방의 경우에도 이런 모임으로 가시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책다세는 처음에는 교육부가 공모한 연구팀이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독서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각 학교의 선생님들 몇 분이 모이게 된 거였습니다. 모이게 돼서 혼자 하던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았고 그 당시에는 뭘 하여간 왜 그랬는지 몰라도 일주일에 한 4번, 5번씩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실제로 자료도 많이 나누고 새로운 생각도 많이 나니까 4번, 5번을 모이면서 한 학기 동안 그거를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 발표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안 만나려니까 그것도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지 않냐 아무리 바빠도 지난 한 학기 이상을 우리는 일주일에 4-5번까지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그러자 했고 그 당시 연구비들을 그냥 다 모은 겁니다. 각자 자기가 받아야 될 연구비들을 다 공동의 자금으로 만들고 그거 해놓고 계속 우리 편하게 밥 먹자 이런 식으로 됐고 적게 모이면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갔고 많이 모이면 그냥 평소 우리가 먹는 대로 먹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오다 보니까 한 10년 되다 보니까 시민단체로 확대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모내기 글방도 이제 입안이 딱 끝났으니까 다른 강좌처럼 그러면 또 다른 강좌 들어야지 하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흥의 어떤 시민들과 학교와 지자체가 같이 합해서 갈 수 있는 어떤 토대도 있고 이미 16년 이상을 이렇게 활동해온 책다세 같은 단체도 있으니까 모임이 단체로 된 과정도 있으니까 모내기 글방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런 모내기 글방 모임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다음 넘어가시죠. 그래서 내 책을 쓴다는 거,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세상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 우리가 사실 이런 결론은 늘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이래 하고 불평도 하고 심지어는 뭐 이 나라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심지어 그런 생각을 품어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만들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디어도 16년 이상 가면 같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내기 글방이 거대한 어떤 호저볼 같은 전에 김강원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황금 들녘에 호저볼 같은 그런 걸로 만들어 보자 했을 때 이제 같이 시작을 해야 되죠. 처음은 시흥시청과 제가 지금 글방의 혼장으로서 지금 선생님들 앞에 제시해드리지만 나왔지만은 이제 선생님들이 모내기를 직접 하시고 모판을 키우고 들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다음요. 자, 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다음 제가 예전에 너희가 책이다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저게 2004년인가 벌써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책이고 우리가 책이다 하는 것이고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나오겠죠. 사람책 도서관은 간단합니다. 그냥 책을 썼건 안 썼건 간에 그 분야의 경험을 가진 분이 와서 그분 부르면 제가 사람책입니다 하고 가서 그분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대화할 수도 있고 여럿이 대화할 수도 있고 여럿이 불러서 모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이렇게 책을 보여드렸는데
네, 이 세 번째가 이제 나만의 책 쓰기가 됩니다. 왜 이 책을 보여드리냐면 이 책을 이따가 드릴 거라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드리느냐? 모내기 글방의 모임에서 계속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드리는 거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좀 드리겠습니다. 또 네, 자, 네, 어떡하냐? 네, 또 네, 네, 또. 자, 무엇보다도 하는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요. 네. 자, 이건 저작권 기부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 책을 쓴다고 하는 것, 그 책 중에 한 권 이상을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것이 책다사가 펼치는 저작권 기부 운동이고, 책 쓰기 교육의 또 다른 축이 바로 저작권 기부 운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누자고 말로만 해놓고 나누지 않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 기부 운동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